안녕하세요, 여러분. 회복과 성장을 돕는 써니입니다. 진로를 고민하거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종종 막막함을 느끼죠. 그 막막함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좀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을지 상담심리사인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사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내담자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이 더 또렷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햇님의 모습이 뭉쳐져 있는 찰흙 같다면 햇님과 상대방의 경계가 또렷해지고 또 나의 눈, 코, 입이 더 또렷하게 만져지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이 봤을 때에도 또렷해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또렷해졌을 때 갖는 좋은 점은 뭘까요? 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은요.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의 기준이 생겨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진로, 관계, 라이프스타일, 감정 표현까지요. 근데 나를 모르면 그 선택이 외부 기준에 흔들려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괜찮다고 하는 대로, 좀 좋아 보이는 것대로. 반대로 나를 알면 기준이 생기고 선택의 방향에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요, 후회가 줍니다. 후회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를 안다는 건요, 그때 그 선택이 내 안에서 나 스스로 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가 어찌됐든 후회를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안다는 것은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 나를 알고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수용도 불가능하고 인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면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나인지, 어디부터 남인지 그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이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이 됩니다. 나를 모르면 타인한테 휘둘리거나 밀쳐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대학교에서 만나는 내담자들한테는 결국 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 써니라는 사람을 내가 새롭게 알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했을 때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사실 이런 거 새로운 친구 사귈 때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이런 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소개할 방법들을 하나씩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선호, 비선호 리스트 만들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장소, 음식, 사람 유형, 일하는 방식, 쉬는 방법, 계절, 색깔 등등 그냥 뭐든지 다 좋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내 취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감각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감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난 이건 아니다 하는 것부터 하나씩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걸 할 때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나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음악을 듣는 게 좋은 거면 음악을 듣는 스타일은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 것도 한 곡 반복으로 계속 한 곡이 질릴 때까지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탑 100을 쑥 훑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인디라든지 좀 유명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듣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탑 100을 훑는 사람과 또 한 곡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과에는 특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 듣는 스타일도 한번 꼼꼼하게 계속 인터뷰를 하듯이 이게 왜 좋아?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물어보면서 나의 취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영화는 앉아서 어찌됐든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이 한 개를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숨어 있는 그 의미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시간 안에 파악하고 한다는 게 조금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드라마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힐링, 뭐 로맨스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웃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향을 또렷하게 알아갈 때 치고받고 싸우고 피가 나오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따뜻하고 함께 웃고 울고 그 삶의 히스토리, 그 역사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좋구나. 나는 그런 따뜻함이 좋구나.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진로 검사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진로 검사나 성격 검사 같은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요즘에는 MBTI 정말 흔하게 사용되고 있죠. 뭐 TCI, 기지미 성격 검사도 그렇고 스트롱이라는 진로 탐색 검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트롱이라는 진로 탐색 검사라든지 워크넷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고를 때 어떤 가치를 가장 높게 생각을 하는지, 뭐 워라밸도 있고 뭐 페이 부분도 있고 보람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 눈앞에 그래프로 또 숫자로 나에 대해서 딱 또렷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또 나를 내가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라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인생의 흐름을 되돌아보기. 저는 대학교 동아리 활동할 때 나와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라이프 스토리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사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상대방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서로 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대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인상 깊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지?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이해가 생깁니다. 4번째, 타인의 피드백 듣기. 나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론 상대방의 말이 다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의외로 타인의 말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내면이랑은 좀 다른 경우긴 한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를 듣다가 거울 속에 보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 글을 써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울 속에 보이는 저의 모습은 광대가 도드라지고 앞니가 크고 주근깨가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거울을 내려놓고 나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표현해주는 말을 서로 건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는 저의 이미지는 제가 저를 스스로 보는 이미지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얀 피부톤, 그리고 웃을 때 미소가 아름답다. 그리고 밝고 생기가 있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 눈에도 내가 주근깨가 있고 뭐 이런 거는 보였겠지. 근데 보였겠지만 어찌됐든 나의 주근깨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게 보이지 않던 시각에서 그분이 해주시는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또 피드백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선택 가운데서 정답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길로 가야 정말 잘 사는, 그리고 보상을 많이 받는 선택일까? 어떤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집을 사는 게 좋을까? 근데요, 저는 그 정답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나라는 감각을 찾는 것이 먼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영상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진로를 고민하기 전에 나를 먼저 이해해보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가 보자. 물론 어떤 선택에는 긴장도 되고 또 쫄리는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나를 아는 자신감에 기반한 선택은 우리가 초입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선택을 함으로써 오는 후회가 있을지라도 그 후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관찰하고 알아가면서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